닥터봉입니다. 어머님, 아버님들이 아기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오면 워낙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의사들이 또 환자 엄마 아빠의 마음 같지는 않아서 나름 의사는 열심히 뭘 설명을 했는데 어머님, 아버님들도 뭔가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결국은 뭐라고 하긴 하던데 뭐 하고 이제 잘 기억이 안 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유튜브를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 간단하게 이 애들 피검사 결과지는 의사들이 해석해야 되는 문제니까 사실 부모님한테 도대체 어디까지 설명을 드려야 될까 좀 어렵긴 하지만 가장 간단한 거, 그러면 또 어머님들이 조금 부모님들이 약간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오늘 강의 준비해 봤습니다. 아기 28개월 된 아기가 입원 중인데 백혈구 수치가 3만이래요. CRP가 5라고 하는데 이거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라고 참 많이들 질문을 하죠. 백혈구 수치는 보통 만에서 12,000 정도까지가 정상인데 3만이다. 되게 높네요. CRP는 단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10배 차이가 나서 미리그램 퍼 데시리터, 지금 여기 나온 수치는 미리그램 퍼 데시리터가 맞는데 가끔가다 어느 검사에서는 미리그램 퍼 리터로 수치가 50까지 올라가는 10배의 차이가 나는 그런 검사 결과지도 있습니다. 원래는 단위가 정확하게 적혀져 있어야 됩니다. 병원에서 받아진 결과지에는 영어 약자와 H, 하이 표시가 가득합니다.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거 하나만으로 두려운데, 사실 뭐 그렇게 의사들은 크게 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이 써 있으면 다시 한번 좀 보고 의사들이 이제 머릿속으로 열심히 굴리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하고 이제 고민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피검사는 전쟁 상황 보고서입니다. 사실 응급실이 전쟁터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아기들 몸의 이 혈액 검사도 전쟁터에서의 어떤 상황 보고서가 맞긴 하죠. 그 중에서 백혈구 WBC는 군인의 역할을 합니다. 군인의 역할을 해서 뭐 바이러스나 세균이 우리 몸에 쳐들어오면 야 군인들 모여서 싸우자 하고 나타나서 늘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백혈구는 보통 4만에서 아니 죄송합니다 4천에서 12,000 정도까지가 정상인데 16,000, 2만, 3만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구나, 지금 전쟁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구나,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혈구 RBC는 이거는 보급부대, 수송부대입니다. 우리 몸에 산소를 적절하게 보급해주고 있는지, 싸움에 필요한 산소를 잘 공급해주고 있나 파악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급성 감염 때 또 이 플레트릿, 혈소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병부대로 어디 혈관이 이상이 있거나 또 세균 면역 체계 자체에서도 같이 백혈구를 도와서 같이 싸우기도 하고, 공병대의 역할을 하는 게 이 혈소판 역할입니다. 이 숫자가 높다는 것은 우리 몸의 방어군이 총동원돼서 싸움이 크다라는 얘기고, 또 백혈구 수치가 너무 낮은 것도 또 오히려 일부의 또 바이러스 질환일 때 4천 미만으로 떨어지면 바이러스 질환인가 보다, 뭐 이렇게 군인 숫자가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백혈구는 보통 4천에서 12,000 정도까지가 정상인데 우리 애기는 3만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를 백혈구 중다증, 류코사이토시스라고 하는데 이거 백혈구 아닌가 뭐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되죠. 사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골수에서 백혈구를 급격히 생산해서 이 싸움터로 내보냅니다. 3만이라는 수치는 아이의 면역체계가 적과 싸우기 위해 근사를 2배에서 3배까지 늘렸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요새 노로바이러스 감염 때 애들이 토하면 정말 이렇게 많이 숫자가 높아서 의사들도 사실 걱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반응성 백혈구 증다증일지 아니면 혹시 다른 게 숨어 있는지 걱정인데 응급실에서는 사실 그걸 파악하기엔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일단 하여간 3만이라고 해서 다른 병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군인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애들이 구토가 있을 때는 유난히 더 이 반응성
백혈구 증가증이 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백혈구 중에서도 이 호중구가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 세균성 감염인가? 호중구가 한 뭐 80%, 90%다 그러면 얘 세균 감염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림프구가 많이 보통은 한 30 정도 되는데 이게 한 60, 70%가 됐다 그러면 특수부대가 많이 높아졌어? 그러면 이건 이상한 바이러스 감염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흔치 않게 호산구 에오즈노필이라는 게 증가하면 알레르기나 기생충 감염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빈혈, 엄마들 많이 고청하시는 빈혈에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10 미만이면 우리가 빈혈로 보고 치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혈소판은 혈관 벽을 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보통은 15만에서 45만까지 정상인데 이게 혈소판이 낮으면 멍이 잘 들고 코피가 멈추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정도는 사실 위중한 병은 아니고요. 혈소판이 너무 낮으면 뇌출혈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혈소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감염성 질환이 있을 때도 또 많이 낮아지면은 또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하고요. 요즘 아마 응급실 가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급성 염증 반응 수치. 요거는 이제 우리 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 얼마나 위급한가 하는 걸 알려주는 건데, 요즘 CRP들 많이 사용들 하죠. 또 예전부터 사용하던 ESR이라는 것도 있고, 요즘 보험 문제로 조금 꺼려지긴 하지만 응급실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프로칼시토닌이라는 그런 검사 결과도 있고요. 각각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셋 다 우리가 급성기 반응 물질이라고 합니다. CRP는 일이 터지자마자 확 올라가요. 그래서 최신 화재 경보기라고 표현을 해주셨네요. 염증 반응 후에 몇 시간 내에 급격히 상승되고 보통 0.3에서 0.5까지가 정상이고 한 3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5 이상이면 의미가 좀 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라고 판단을 하고, 사실 그 3에서 한 5, 6 정도까지는 조금 좀 애매한 그런 수치기도 합니다. 다음 ESR이라는 거는 옛날부터 많이 쓰던 방법인데, 이건 조금 감염이 일어나거나 애들이 열이 나거나 뭐 토하거나 그래도 반응이 좀 늦게 나타납니다. 그 대신 오랫동안 이 반응 수치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얘가 지금 어느 정도 증상이 진행되고 있고 어느 정도 호전되고 있구나, 이런 걸 판단해낼 수 있는 그런 수치고요. 요즘 이제 응급실에서 되게 많이 쓰는데, 프로칼시토닌이라는 거는 요건 세균 감염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CRP보다 조금 더 빨리 나타납니다. 그리고 심각한 세균성 감염일 때, 폐혈증일 때, 이럴 때 이 프로칼시토닌이 많이 증가가 되고, 이게 증가가 돼 있다라고 하면 세균성 감염으로 항생제를 쓰게 되는 그런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 바이러스 감염에서는 거의 오르지 않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사례 아동은 CRP와 함께 프로칼시토닌이 같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얘는 세균성 감염으로 인해서 항생제가 필요한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프로칼시토닌이 다른 병보다도 신우신염, 이 상부 요로 감염에 굉장히 특색 있는 그 검사 지표입니다. ESR이나 CRP가 정상인데 프로칼시토닌이 많이 늘어있다? 그러면 이거는 얘는 신우신염, 세균성 감염의 초기 증상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요로 감염은 확인이 됐는데 ESR, CRP가 정상이다? 그러면 프로칼시토닌만 높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방광염 정도가 아니고 콩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또 ESR, CRP, 그 다음에 프로칼시토닌이 다 늘어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요로 감염이 확인됐다 그러면 얘는 굉장히 심각한 신우신염에 지금 노출돼 있다, 항생제를 꽤 세게 써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표입니다. CRP 5.0은 얼마나 높은 건가요? 사실은 약간 경계적인 수치입니다.
5.0mg/dl겠죠. 1.0 미만은 보통은 0.3에서 0.5까지가 정상인데 1.0 정도라면 그냥 정상이라고 판단해도 괜찮고요. 3.0 정도 되면 괜찮아지겠죠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5 이상이다 그러면 이건 염증이 상당히 심각하다. 세균성 감염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죠. 근데 사실 3에서 5 정도, 5, 6 정도까지는 조금 애매한 수치긴 합니다. 그래서 CRP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프로칼시토닌이나 ESR과 같이 함께 판단하기도 합니다. CRP 5.0부터는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이며 뚜렷한 세균 감염이 의심되어 입원 치료와 항생제 투여가 필요한 상태임을 시사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는 건강검진에서도 많이 나타나니까 AST, ALT 간 손상이 있을 때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특히 AST 같은 경우에는 근육질환이거나 열이 많이 나거나 그러면 AST만 단독으로 늘어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전해질 검사도 대부분 하죠. 애들이 탈수가 심할 때 나트륨이 줄어들거나 너무 늘어나거나 칼륨이 너무 줄어들거나 너무 늘어나거나 특히 칼륨 같은 경우에는 너무 높아져도 너무 낮아져도 심장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될 그런 전해질이고요. 탈수 증상을 판단하기 위한 그런 수치입니다. 소변 검사도 굉장히 많이 하죠. 우리가 소변 검사에서도 백혈구 수치, 그다음에 나이트라이트, WBC, RBC, 스페시픽 그래비티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일반인들이 좀 알아두면 좋을 거는 백혈구가 소변에서 많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 전쟁터구나. 요로 감염이구나. 이 방광염이거나 신우신염이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질산염이라는 거는 소변에 있는 질산염을 세균이 이걸 아질산으로 이렇게 살짝 바꿨다라는 거기 때문에 세균 감염이 높을 때 이 양성이 나옵니다. 급성 신우신염은 많이 놓치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요로 감염이 신장까지 방광염에서 거꾸로 신장까지 올라간 상태고, 이걸 모르고 그냥 넘어갔을 때는 신장에 흉터가 생겨서 나중에 고혈압이나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만성 신부전증의 원인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치료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까 급성 반응기 물질들을 판단해서 또 요로 배양이나 소변 검사들을 통해서 빨리 치료하기도 합니다. ESR, CRP, 프로칼시토닌 세 가지를 동시에 검사할 때 진단의 정확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프로칼시토닌하고 CRP 증상이 신장 손상이 심할수록 뚜렷하게 상승하고 중증도를 예측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건 지금 오늘 제가 얘기할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백혈구가 15,000 이상이다. 보통 12,000까지가 정상인데 15,000 이상이다. 그러면 세균 감염이 아닐까. 혹시는 노로 감염이나 아니면 노로바이러스 장염이나 애기들이 구토가 심해서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일 때도 그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빈혈이 10 이하라면 빈혈의 원인을 찾아보거나 가장 흔한 철분 결핍성 빈혈이거나 영양 부족을 생각해 봐야 되겠고 10만 이하라면 특히 5만 이하, 2만 이하, 2만 이하라면 뇌출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출혈 위험을 주의해야 되고 특별하게 이유 없이 혈소판이 떨어졌다라는 것도 그것도 감염의 위험성을 중증 감염의 위험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CRP가 5.0 이상이다. 그러면서 그다음에 프로칼시토닌이 높다. 그러면 심각한 세균 감염을 의심하게 되고 소변에서 나이트라이트가 양성이다. 그러면 요로 감염을 강력하게 의심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이게 숫자 하나하나를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하죠. 중요하긴 한데 사실 이 숫자 하나하나보다는 그 추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제는 백혈구가 3만이었는데 오늘은 15,000으로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서 여전히 높은 수치로 표시가 되고는 있지만 이건 좋아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CRP도 어제는 5.0인데 오늘은 3.0이다. 지금 약이 잘 듣고 있구나. 아기가 좋아지고 있구나. 그런 걸 판단해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 시점에 이게 숫자가 높아서 큰일이다 이런 거보다는 향후에 이제 관찰해 가면서 어느 정도 좋아지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피검사 결과지는 정말 아기가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 또는 다른 질병과 싸우고 있다는 기록일 뿐입니다. 아기 상태하고는 조금 판단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영어나 숫자에 너무 뭐 걱정하고 이렇게 뭐 염려하고 그러지 마세요. 가장 정확한 진단은 아이의 표정과 컨디션에 있습니다. 어렵죠? 이 보호자분들이 사실 많이 알면 알수록 걱정거리도 굉장히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사실 의사들이, 특히 소아과 의사들은 병을 치료하기도 하지만 이 부모님들 또는 아기들의 그 근심 걱정을 조금 나눠서 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또 소아과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내용들이 부모님들에게 더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은 아니길 바랍니다. 이상 닥터봉이었습니다.